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게임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기에 일본에는 소니나 닌텐도 등 아주 세계적인 굴지의 게임 회사들이 많아서 한국보다 일본의 게임 산업이 엄청난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생각하실 텐데요. 정말로 한국의 게임 산업이 일본의 게임 산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조금 분야가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좀 재미로 보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컨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을 비교해보고 한국과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업체 10군데씩을 뽑아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결산 자료를 활용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019년의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2018년까지 3년치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과 일본의 게임 산업을 비교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게임 산업이 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는 재무제표상 드러나진 않습니다. 저희는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수치를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비교해서 재무제표에서 드러난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은 기업의 실적 부분의 비교를 중심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한국과 일본의 컨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우선 한국과 일본의 컨텐츠 시장 규모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자료는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의 자료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컨텐츠 시장은 2008년 11조 8,391억엔 규모에서 2017년 11조 8,099억엔에 이르기까지 11조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화로 120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컨텐츠 시장 역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컨텐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9년 67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19년 116조 3천억 원이 되기까지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심지어 이 규모는 일본의 컨텐츠 시장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한국은 방송, 영화, 음악, 게임 가릴 거 없이 전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게임 산업 규모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일본은 2009년 6,873억엔에서 2017년 1조 5,795억엔이 되기까지 가파르게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과금 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게임이 게임 시장의 규모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게임 시장도 이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불과 6조 5,806억 원 규모였던 게임 시장은 2018년 14조 2,902억 원이 되기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5배 규모로 시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외로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일본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게임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일본의 게임 캐릭터 컨텐츠 산업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게임 산업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은 소니와 같은 게임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순 소프트웨어로만 승부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 산업에 비해서는 한 발짝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고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일본의 게임 산업을 따라잡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게임 업체들을 비교해 볼 텐데요. 닌텐도와 소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일본의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일단 일본 게임 산업 순위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10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아직 2019년 실적이 온전히 다 집계되지 않은 관계로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게임 기업 중 1위는 소니입니다. 소니는 매출액 8조 6,656억엔, 영업이익 8,942억엔, 당기순이익 916억엔을 기록했는데요. 소니는 게임 업체라고 하기에는 전자산업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 수치만으로 소니의 게임 사업 분야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 파트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파트의 매출액은 2조 3,109억엔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111억엔이었습니다. 게임 사업만으로 3조 원을 넘는 액수를 벌어들일 만큼 전세계 콘솔 시장 1위 기업다운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2위는 슈퍼마리오로 유명한 닌텐도입니다. 화투 회사로 시작한 이 업체는 소니와는 다르게 단순히 게임 산업만을 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1조 2천억엔, 영업이익 2,497억엔, 당기순이익 1,940억엔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기업입니다. 한 해의 영업이익이 하나로 2조 5천억 원이 넘고 있는데요. 매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닌텐도는 새로운 게임기 스위치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3위는 게임뿐만 아니라 캐릭터 사업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바로 반다이 남코입니다.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의 게임 산업 판권을 소유하기도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게임 사업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 매출액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당기순이익도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캐릭터 산업과 컨텐츠 산업 전반의 강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임 회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위의 기업은 우리에게 생소한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SNS를 활용한 미디어 컨텐츠 기업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임 산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은 400억엔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게임 업체의 5번째는 바로 세가 3위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게임 업체 최강자 중 하나로 군림하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세가는 당시 차세대 게임기인 드림캐스트의 실패로 2004년 일본 3대 파친코 업체 중 하나인 싸미에게 인수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가 싸미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세가 싸미의 게임 매출액은 2196억엔으로 전체 매출액 3316억엔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 게임 콘텐츠만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파친코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게임 회사로서의 세가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빛이 바랜 느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음 6위는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 스퀘어 에닉스입니다. 순수한 게임 업체이면서도 매출액 2710억엔, 영업이익 245억엔, 당기순이익 184억엔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올드 게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이죠. 7번째는 코나미입니다. 코나미는 원래 게임 회사였지만 현재는 사업을 다각화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게임 산업 분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체 505억엔 중 게임 사업이 438억엔을 차지할 만큼 코나미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게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회사는 믹시인데요. 본디 SNS 사업으로 출발한 회사이지만 현재 이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모바일 게임 사업입니다. 매출액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세에 있습니다. 9번째 회사는 경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자회사였으나 현재 독립법인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하나로 1조 원 정도이고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정도의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DeNA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야구단과 게임 회사를 합쳐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분야와 기업 전체의 실적이 차이가 있는데요. 게임 사업 분야의 매출액은 836억엔으로 대략 하나 8천억 원 정도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게임 회사들 중 몇몇은 일본 GDP의 약 4%를 차지하는 빠친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 산업이라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게임 산업 분야에서 파친코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일본은 파친코 대국인 나라입니다. 2018년 현재 일본의 파친코 시장은 20조 7천억엔, 하나로 약 21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512조 원이니까 단순 비교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2016년 마카오의 카지노 시장 규모가 약 35조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도 6배가 넘는 대략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게임 업체들을 단순히 게임 업체로만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게임 업체였던 세가가 파친코 회사에 인수되었고요. 저와 같이 비슷한 연배에 게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실 만한 기업들인 코나미와 캡콤도 파친코 기계를 생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 상장된 10개의 게임 회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최상위권의 게임 회사들 중 유독 눈에 들어온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업인 넥슨입니다. 한국의 넥슨이 왜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넥슨의 이야기와 한국 게임 산업의 기업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한국의 게임 기업 1위는 넥슨인데요. 이 회사의 지배 구조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NXC라는 지주회사가 제주도에 설립되어 있고요. 또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이라는 회사의 지분 28%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상장된 넥슨은 한국의 넥슨 코리아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일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출액은 2,485억엔, 영업이익은 945억엔, 당기순이익은 1,156억엔으로 한국 돈으로 2조에서 3조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게임 업체 2위는 바로 넷마블입니다. 얼마 전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고 BTS의 소속사 빅히트 지분을 소유하면서 유명해진 바로 그 회사입니다. 넷마블과 웅진코웨이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모기업 NC소프트입니다. 매출액은 1조 7,151억 원, 영업이익은 6,149억 원, 당기순이익도 4,214억 원으로 견실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니지 모바일 게임의 출시와 함께 급격한 실적 변화가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모바일 야구 게임으로 유명한 컴투스입니다. 최근 기업의 실적은 매해 감소세를 보이며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약 5천억 원에 이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는 회사 이름만을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게임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회사 펄피였습니다. 2017년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이 2017년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상장 후 매출액이 523억 원에서 4,047억 원으로 급격히 성장하며 주목을 받는 회사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한국 IT 시장의 양대 강자인 카카오와 NHN은 게임 산업 분야에서도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NHN보다 훨씬 더 게임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 분야의 매출액은 3,973억 원으로 기업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효자 사업이 바로 게임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게임 사업 분야의 영업이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위는 막고를 좋아하신다면 다 아시는 그 기업 네오이즈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2018년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위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에서 20년간 기업을 영속하고 있는 웹젠이라는 기업입니다. 기업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 뮤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죠. 매출액 2천억 원을 기록하는 게임 업체입니다. 아홉 번째 기업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컴투스를 2013년 인수한 게임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회사인 게임빌보다 컴투스가 4배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여 자회사가 모기업을 먹여 살리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기업 이익 부분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와 사업 부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앞서 말씀드리는 NHN입니다. NHN의 게임 파트 매출액은 1,003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8에서 9%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에 비해서는 게임에 특화된 기업은 아니죠. 한국은 산업 모든 분야에서 돈이 된다고 하면 그 분야로 쏠림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대 중반 PC 온라인 게임이 돈이 되자 모든 개발업체들이 여기에 쏠렸었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대세가 되자 또 업체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게임 산업의 양적인 성장성을 갖고 오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하향세에 집어들었을 때 게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이 엄청난 성장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떠한 예측에서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조만간 일본의 게임 산업을 제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양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질적으로 성장을 하여 한국 서비스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게임 산업이 한국에 얼마나 효자인지를 단순하게 무역 흑자와 적자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컨텐츠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7조 원 정도고 수입액은 약 3,300억 정도입니다. 이 차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시장성을 계속 키운다고 하면 또 하나의 수출의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게임 대국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당나귀 삼촌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조카가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스케치북 푹 찢어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카드처럼 보내줬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 영상을 처음 제작할 때 삼촌 하던 친구가 벌써 삼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컸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축하를 해주네요. 이제 일본 경제의 게임 산업까지 뒤집어보는 당나귀 삼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